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25일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후보 단일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을 이야기하죠. 1차 시한이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1차 시한은 지금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부터 투표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투표지 인쇄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현장 투표에서 투표 기호 4번 이준석이 그대로 남아 있죠. 자, 그래서 후보를 나중에 후보를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한 줄 모르고 4번을 찍는 그런 일종의 사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죽은 표죠. 그리고 물론 이 각 투표장에는 이준석이 사퇴를 하면은 사퇴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사퇴 이렇게 현수막은 붙지만 그래도 사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이 그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이었다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1차 시한은 넘겼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왜 이준석과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준석의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일종의 공동정부 만약에 총리를 약속을 한다든가 70대 대통령, 40대 총리, 안정감은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이준석의 행태를 보면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단순히 40대, 70대 대통령, 40대 총리라고 어떤 안정 이런 그 상징적인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준 행태를 감안을 하면은 많은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지금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 자강론이 나오죠. 자강론. 단일화 없이 승리하는 방법.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놓고 보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성산이 있다. 는 쪽으로 양쪽이 지금 김문수와 이준석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2030 이쪽에서 많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취약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실책 어떤 안보관이나 경제관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우선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자, 이것은 현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은 1차 시한이 끝났는데 2차 시한이 있죠. 2차 시한은 바로 사전투표. 사전투표에서마저 그때 단일화가 안 되면 일단 표가 이제 분산이 되니까는 사전투표가 보통 한 30% 정도 기록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투표 가기 전에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죠. 이게 29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 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 투표 당일 6월 3일 당일 하는 투표에서는 그 투표용지에 이준석의 이름이 그대로 있지만은 사전투표에서는 적측에서 출력을 해서 거기서 기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준석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상당히 그때까지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 단일화를 하면은 성찬이 확 높아지는 그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외면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올려야지 본인의 몸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단일화를 전제로 해버리면은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완주를 한다고 해야지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준석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일찌감치 단일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이준석을 지지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단일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두 사람이 합쳐져서 합치면은 물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준석의 지지표가 전부 다 김문수 후보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온다고 해도 거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데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은 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단일화는 일단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준석을 어떤 반 이재명 텐트 안에 끌어들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해로 옆 측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낙연이죠. 이낙연뿐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 행사를 당했던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비명 행사를 당했던 정치인들이 있죠.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들도 그 안에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때 비명 행사를 당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을 따로 나와서 다른 당을 차렸었죠. 새미래민주당. 그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비명 행사를 당했던 비명계와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김문수 후보 쪽이 지난주에 이미 비명계 인사들을 접촉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확인이 됐다. 언론에서 기자가 확인이 됐다 이러면 상당히 교차 취재를 해서 거의 이 팩트를 확인한 것이죠. 김문수 후보 쪽 관계자는 지난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이른바 비명 행사 당한 인사들을 만나서 연대를 설득을 했다. 이미 설득을 했다. 자, 그러면 비명계 인사는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이낙연을 비롯해서 추구를 해서 비명계 사람들이 그 김문수 후보 쪽에 투항하는 거죠. 일종의 투항 형식은 그렇게 됩니다. 투항을 해서 안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또 하나는 진영을 아우르는 공동정부 추진, 이것을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일이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같이 빅텐트가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진영을 아우르는 공동정부 추진. 자, 공동정부라는 것은 연대를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를 했을 때도,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도 공동정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자리도 줬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제안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때 이 백지신탁, 안랩, 주식,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거부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면 공동정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겁니다. 과거에 DJP 연합도 그랬고, 근데 DJP 연합도 처음에는 공동정부였지만은 중반에 깨졌죠. 자, 그것은 대선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대선 때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집권을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준석과도 나중에 계속 이준석 쪽에 그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 계속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도 그런 분석을 계속 해드렸으니까 이준석이 나중에 만약에 단일화를 안 될 경우에 이재명이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단일화를 거부를 하면은 나중에 보수 정권에서 공동의 적이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재명 5년 동안 보수 개멸 작전에 들어갈 텐데 그럼 이준석도 책임이 있다. 자, 그것도 물론 이준석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공동정부 이것도 하나의 당근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대선 이후에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대선 때까지 어떻게 그렇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 해야지.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고 나면은 앞으로 20년 이상 그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까지는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동정부 구상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공동정부 쪽 그리고 40대 총리론까지 이야기했죠. 그 이준석 이제 40대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이준석을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분란을 일으켰고 분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 일이지만 이재명을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너무 현실적인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같이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확 뛰어서 자강론이 현실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1차 시한 지났고 2차 시한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은 오늘이라도 이낙연,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회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해외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쪽이 만약에 이제 합류를 하면은 저는 한덕수 어제 제가 서종국 변호사와 상당히 비판을 했죠. 참모들이 제발 김문수를 도와야 된다고 업소를 하는데도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덕수 여전히 대선 주자로 알려지고 대선 주자로 이렇게 지목이 됐을 때 그때 서로 이낙연 전 총리와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 이재명, 그리고 개헌 추진을 매결해서 이낙연과 한덕수의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낙연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덕수 전 총리도 또 마음을 돌려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준석이 이제 고립이 되죠. 끝까지 본인이 버티면은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준석을 또 끌어오는데도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과 이준석은 지난번 총선 때 서로 합당을 한다 그랬다가 열흘 만에 결렬되는 그래서 아주 또 둘이 감정이 안 좋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일단은 묶고 가야 되는 지금 심지어 안철수와 이준석이 그렇게 앙숙이지만은 안철수가 이준석을 찾아가서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하는 상황이죠.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늘이라도 내일까지 이렇게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이낙연이 먼저 김문수 캠프와 손을 잡는 그래서 이준석은 고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반 이재명 빅텐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이번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